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제목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 두 개를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 두 개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특히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물리학의 진짜 초반부 중에서 초반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잘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우리 학생들이나 물리학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떤 시험을 쳤을 때 합격을 기원하는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가 평균 속도, 순간 속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위치 벡터 R을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좌표를 배웠지요. 그런데 그 좌표, 즉 XY축 상의 그러한 그 좌표를 배우는 목적은 커다랗게 두 가지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물체의 위치를 알려고 할 때 그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해 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어떠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어떠한 상호관계, 즉 함수 관계를 나타낼 때 좌표축을 사용해서 X축, Y축 그렇게 해서 나타냈지요. 그런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 좌표가 말 그대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일 때의 좌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치 벡터 R을 한번 봅시다. 위치 벡터 R, 위치 벡터, 그거 벡터 해석학 1단계에서 했지요. 그러면 어떤 물체의 위치 R 또는 위치 벡터 R을 나타낼 적에는 무엇을 사용해서 그 물체의 위치 벡터 R을 나타내 주냐면은 흔히 좌표 X, Y, Z로 나타내 줍니다. 좌표 X, Y, Z로 나타내주고, 물론 이것이 또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또 시간 t의 함수가 또 들어가게 되겠지요. 특히 중학생 고1까지는 이 위치 벡터가 주로 직선상 위치만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면은 R은 R에 X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X축 상에서의 물체의 위치만 보겠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X축이라는 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위치만 고려하겠다, 살피겠다, 조사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좌표 X, Y, Z로 나타내 준다고 했을 적에 물체의 위치가 당연히 변할 수 있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위치가 변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드디어 변이 델타 R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이 델타 R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벡터 해석학 1단계를 잘 보셨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변이가 델타 R이라는 것이. 이때 만약에 if 델타 t 동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델타 R만큼 변했다면 델타 R과 델타 S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자세히 이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이 t 있죠? 이 t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타임 해가지고 델타 t 하면은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데 많이 씁니다. 이 델타라는 것은 그리스 문자로 변화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t 이것은 흔히 시간 변화량을 나타낼 때 많이 쓰여요. 어떤 것을 변화량을 계산을 할 적에는 어떻게 계산을 주로 많이 해줍니까? 나중량 빼기 처음량 하면은 그것을 변화량이 되어지죠.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내 몸무게가 65kg 였었는데 한 달 후에 내 몸무게가 70kg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나의 몸무게는 나중 몸무게 70 빼기 처음 몸무게 65 하면은 내 몸무게 변화량은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5kg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변화량을 델타 T로 놨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여러분들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시각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표현은 뭐냐?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해요. 흔히 이 나중 시각을 물리학에서는 또 T2로 많이 나타내주고 처음 시각을 또 T1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R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위치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이 뭐라고 했어요? 변위라고 했지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 T초 동안 델타 R만큼 위치가 변했다면은 위치의 변화량 변이 델타 R하고 이동거리 델타 S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델타 S 있죠. 이 델타 S를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거리라고 했죠. 이동거리라고 했어.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금 1차원 직선상에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1D 이것은 1차원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2D 이것은 2차원을 나타내죠. 좌표 XY축이 있는 그 평면. 그러면 1D 상에서 우리가 뭘 한번 고려를 해 보냐면은 델타 T 또 변이 델타 R 그리고 델타 R과 델타 S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데 저것이 무슨 말인고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야. 우리가 X축상에 어떠한 물체가 있어. 이것의 원점을 여기라고 합시다. 0. 그런데 어떤 물체가 X축상을 움직여 가고 있어. X축상을 움직이고 있을 때 X축상에서 움직이는 특정 시각을 잡아가지고 그때를 T 이퀄 0라고 잡자. 그래가지고 이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움직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물체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쪽 위치를 2m라고 합시다. 이 X축 이것의 단위는 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물체가 2m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가 T1은 이코로 2초를 가리키고 있었어. 2초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나중 시간이 3초가 되었을 때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은 6m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질량 힘의 물체가.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델타 T 있죠? 시간 변화량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물체가 X는 이코로 2m에 존재하는 그 순간을 시간 T1을 2초라고 봤고 6m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시간 T2를 3초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간격은 얼마만큼 흘렀습니까? 당연히 1초만큼 흘렸죠. 그런데 그 1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은 3 빼기 2 해가지고 이것이 1초 이렇게 나온 거예요. 1세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한번 살펴보고 있을 때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델타 T 그것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1세크 1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변이 델타 R을 한번 봐볼까요? 변이 델타 R 같은 경우도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렇게 한다겠죠. 1차원에서는 굳이 벡터 표시가 없어도 숫자 갖고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벡터 해석학 2단계 보충 강의 2 거기서 했지요. 이때 델타 R 같은 경우는 나중 위치가 뭐예요? X는 이코로 6이죠. 빼기 처음 위치가 뭐예요? X는 이코로 2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 벡터가 되어지죠. 그 변이가 6 빼기 2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면은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변이는 4이면서 플러스 X축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림상으로 금방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도 있지요. 물체가 x는 이코로 2인 곳에서 x는 이코로 6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게끔 화살표를 그려주는 것이 바로 변이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는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빨간색으로 그어준 이 벡터가 무엇이다? 변이 벡터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변이 벡터 크기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래서 답 4 어때요? 맞죠?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요? 플러스 X축 방향이니까 여기 부호 플러스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T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고, 델타 R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 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델타 T가 지금 현재 1초잖아요. 이 1초일 때 1초 동안에 물체의 변이가 4m잖아요. 4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평균 속도라는 표현을 써요. 평균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시간 1초분의 변이가 뭐예요? 4잖아요. 4긴 4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4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단위를 쓴다면은 4m per sec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시간은 세크, 길이는 4m니까 이 변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적에 평균 속도 공식을 우리가 어떻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평균 속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평균 속도 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균 속도 있죠?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흔히 요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꺼주기도 하고 그냥 말로 그냥 평균 속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에버리지죠. 에버리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라고 할 적에 어디까지나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평균을 어떻게 표시를 해 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A 이렇게 표시할게요. 왜? A가 에버리지,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책에 따라서는 또 막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 이 속도 V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또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니까, 평균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런 표시도 있고 이런 표시도 있고, 또 어떤 표시도 있냐면은 이런 표시도 있어요. 즉 벡터 V의 평균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짝대기 하나 딱 꺼놔. 그러면 이 짝대기가 뭘 나타내요? 평균을 나타내지요. 확률 통계를 배운 고등학생들이라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평균 속도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정의야. 지금 계산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준 것이 평균 속도의 정의인 것 같아? 시간 변화량 분의 변이, 이것을 평균 속도라고 했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델타 R 있죠. 이 델타 R은 변이긴 변이인데 어떤 순간에서 변이요? 델타 T 동안의 변이에요. 다시 한번, 평균 속도 VA는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델타 T는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시간 차이, 즉 시간 변화량인데, 여기서 델타 R이란 것은 어떤 양이다?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그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에 발생한 물체의 변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했던 것이 델타 T초 동안에 델타 R만큼 변했다면은
이 델타 R, 즉 변이 델타 R 크기와 이동거리 델타 S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 즉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그 크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동거리는 2m인 곳에서 6m인 곳까지 이동했으니까 이동거리는 4m,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변이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쪽을 향하는 방향이고 그 크기는 4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는가? 그 다른 경우,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떠한 물체가 맨 처음에는 1,1이라는 이 좌표에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이 물체가 1,1이라는 이 좌표에 있었는데, 이 물체가 잠시 후에 어떤 점으로 이동을 했냐면은 이 점의 좌표가 5, 이 점의 좌표가 Y축이 4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냐면은 이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동했어. 이것이 지금 현재 빨간 거 이거 있죠? 이것이 뭐야? 물체의 이동 경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물체가 1,1이라는 이 좌표에 있을 적의 시각 t1을 3초라고 합시다. 그리고 5,4라는 이 위치에 물체가 도달했을 때 그때의 시각 t2를 8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 시각 t가 3초와 시각 t가 8초, 그 사이의 변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화살표를 쫙 그어준 것이 그 시간 간격 델타 t 사이의 변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델타 R이 되어지겠습니다. 델타 R, 이것이 뭐라고? 변위. 그러는 한편으로 물체의 이동 경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갔기 때문에 변이 델타 R이 더 큽니까? 물체의 이동 경로, 이것을 제가 델타 S로 표현하겠어요. 이 이동 경로 델타 S 그 거리가 더 큽니까? 당연히 델타 S가 더 크죠. 실례로 이 경로 길이 있죠. 이 경로 길이를 우리가 10m라고 합시다. 그러한 반면에 델타 R이 몇 메타가 되어집니까?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5 빼기 1하면 4, 여기서 여기까지가 4 빼기 1하면 3이기 때문에 이 빗변은 얼마? 이것은 5m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뭘 구해보자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그런데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r,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지요. 그러면 델타 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나중 시각이 8초, 처음 시각이 3초, 시각 간격은 얼마예요? 5초죠. 5초인데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8 빼기 3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t2 t1. 그리고 델타 r은 여기서 200타죠. 변 200타니까. 그러면 200타는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5이고 방향은 뭐예요? 이쪽이죠.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가로해서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제가 해 놓을게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5분의 5 하니까 이것은 1 해놓고 방향은 이쪽 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즉 속도는 1m/s 이고 방향은 이쪽 방향을 향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속력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속력이란 것은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요. 그래서 이때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속력이란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시간 간격, 즉 시간분의 이동거리 델타 S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시간은 몇 초 걸렸습니까? 3초부터 8초 갔으니까 시간 간격은 5초이고 이때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10m죠. 10m. 시간은 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2 해놓고 단위는 m/s 이렇게 되어지죠. 속력은 우리가 방향에는 관심이 없는 양이라 해서 단지 빠르게만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속력 같은 경우는 1초에 2m를 가는 정도 빠르기다 그 말이에요. 이 2라는 것은 1분의 2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2m를 가는 그 정도 빠르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1이고 방향은 이쪽이었잖아요. 속력은 어때요? 속력은 크기가 2m/s 였잖아요. 물론 방향은 우리가 관심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분명히 평균 속도와 속력이 다르잖아요. 왜 평균 속도와 속력이 다르게 되어집니까? 그거야 여기에서 변이하고 이동거리 델타 S하고 어때?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델타 R과 델타 S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같죠. 다른 경우는 변이하고 이동 경로하고 서로가 다를 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같고 어떤 경우에 다른가 그것을 머리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꼭 같은 것만은 아니야.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X축이 있다. 얘가 원점이야. 그런데 T1은 이코로 2초일 때 물체가 3m 되어지는 이 위치에 있었어. 물체가 T1은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그래가지고 물체가 X축을 따라서 잘 이동했어. 잘 이동해가지고 요 위치가 8m 되는 이 순간에 물체가 다시 유턴을 해버렸어. 유턴을 해가지고 물체가 여기서 딱 멈추게 됐어. 이때 이 위치가 O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위치에 물체가 최종적으로 멈추게 되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멈추는 이 순간의 T2 나중 시각이 10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초부터 10초 사이에 물체가 3m인 이 지점을 출발을 해서 8m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최종적으로 5m인 곳에서 물체가 정지했어. 이런 경우에 변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위는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나중 위치가 지금 현재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뭐예요? 변위가 되어지죠. 변위 크기가 얼마예요? 나중 위치 5 빼기 처음 위치 3 하면은 얼마야? 변위 크기가 2죠. 달리 말하면은 이 델타 R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3 하면은 2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가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을 이렇게 향하죠. 변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2초부터 10초 사이에 물체가 이동하는 전체 이동거리 델타 S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이동거리 델타 S는
3부터 8까지 갔으니까 5m 이동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라는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가 되어지죠.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 플러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야? 3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동 거리는 8m가 되어지죠.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변이의 크기는 2잖아요. 근데 이동거리의 크기는 얼마요? 8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하고 같아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직선상의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변이하고 이동거리하고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적어 놓은 거 보세요. 델타 t초 동안 델타 r만큼 변이가 변했다면은 이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같고 어떤 경우가 다른가, 그것은 문제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같다면은 그때는 평균 속도하고 속력하고 어때요? 같은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죠. 지금부터서는 이 위에 dt 동안 dr만큼 이동했다면은 dr 크기 벡터와 ds는 같다, 이렇게 지금 했지요. 저 말 뜻이 또 무슨 뜻인가 한번 봐봅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각 사이의 간격, 그것이 1초나 3초나 5초나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시각 간격이었죠. 즉 그러한 정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봐. 이번에는 물체가 역시 X축상에 있어. 그래가지고 시각 t1이 2초일 때 물체가 4m에 있었다고 합시다. 질량 m의 물체가 4m에 위치하고 있어. 시각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 그런데 이번에는 나중 시각이 얼마일 때 이 물체의 위치를 한번 봐보려고 하냐면은 지금이 중요해. 나중 시각 t2 있죠? 나중 시각 t2는 몇 초일 때 이 물체의 위치를 보려고 하냐면은 2.0000 계속 가. 1초. 그래가지고 여기서 0 있죠? 0 이것이 한 어깨, 0의 개수가 어깨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각 t1은 2초일 때 물체가 4m 되는 이 위치에 있었어. 그 다음 시각 t2가 2.0000 해서 이 0의 개수가 어깨만큼 갖고 난 다음에 1초, 이마만큼 지났을 적에 이 물체의 위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은 이 물체의 위치는 어때요? 약간만 변했겠죠. 약간만 변한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는 너무나 과장되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것은 시각 t가 t2일 때고, 이것은 시각 t가 t1일 때의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은 이때의 시간 간격이 있죠. 이 델타 t는 t2-t1이야. 지금 t1 같은 경우는 2초이고 t2 같은 경우는 2.000000 어깨까지 갔다가 1. 그런데 t2와 t1과의 간격이 어때요? 너무나 짧죠. t2와 t1의 간격이 너무나 짧아. 이때 우리가 델타 t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dt로 표현을 해요. dt로. 이제 미분법 배운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은 만약에 못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못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하지만은 미분법을 설사 배웠다고 할지라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미분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강의가 충분히 유효하고 좋은 강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델타 t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무엇에 가까워져요? 제로에 가까워지죠. 즉 시간 간격이 제로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무엇과 무엇 사이? 2초와 2.000000001초 사이의 간격이 무엇에 가까워져? 0초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 시간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보세요, 여러분들. 리미트 델타 t가 지금 현재 거의 어때요? 시간 간격이 0으로 가지죠. 리미트 델타 t가 거의 0으로 갈 적에 이 델타 t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줘? dt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시간 간격 델타 t가 너무너무 작다. 그러면은 델타 t를 뭘로 잡아준다고? dt로 이렇게 써준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 간격이 dt다 그 말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의 속도를 측정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 t1이 1초일 때 물체 이것이 2m가 있었고 시간 t2가 4초일 때 물체 이것이 8m 이 지점에 있었다. x축. 그러면은 여기에서 t1이 1초부터 4초라는 이 간격 동안, 즉 3초라는 이 간격 동안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델타 t분의 델타 r 이것이 평균 속도였잖아요. 그러면 델타 r이라는 것은 변이인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화살표가 변이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 위치는 2, 나중 위치는 8. 그러면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델타 r 변이 벡터이죠. 이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축을 향하면서 크기는 뭐예요? 8 빼기 2하면 6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를 구하면은 시간 간격은 3초, 4 빼기 1 하니까 변이의 크기는 뭐예요? 6이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플러스 x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대로 놔두고 2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메다 퍼 세크이고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무엇이? 평균 속도가. 여기서 여러분들 드디어 중요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어떤 순간까지 왔어? 중요한 순간까지 왔어. 말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평균 속력이란 것은 엄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시간 간격 1초에서 4초 간격 동안에 물체의 평균 속도는 2m/s 이고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시간 간격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1초부터 4초 사이에. 고로 1초부터 4초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는 것은 총 3초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시간 간격 1초부터 4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2m/s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자세히 한번 봐보는데 시간 간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dt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변이 있죠? 변이 델타 r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 변이 빼기 처음 변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벡터 뺄셈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벡터 해석가 2단계 보충 강의 1, 보충 강의 2 그것을 다 들으셔야 되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R1 위치에서 R2를 향하는 그 벡터가 변이 벡터 델타 R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같은 경우도 지극히 작은 시간 dt 동안에 변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이 자체도 어때요? 거의 크기가 제로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 변이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해 준다? dr
dr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평균 속도긴 평균 속도일지라도 시간 간격이 아주 짧은 이 평균 속도를 무슨 속도라 하냐면은 순간 속도라 그래. 왜 순간 속도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평균 속도 있죠. 이 평균 속도 이것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 간격 분의 변위 이렇게 정의를 했지요. 그런데 순간 속도 있죠.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순간 속도 V야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해줬을 때 그때의 평균 속도를 무슨 속도라 그래? 순간 속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순간 속도도 이렇게 적어져야 원칙이에요. 시간 간격 분의 변위 이것을 순간 속도라고 하긴 하되 순간 속도는 무엇이 하나가 더 들어가 그 조건이 이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경우죠. 그래서 이 델타 t가 지극히 제로로 간 경우에 평균 속도를 우리가 뭐이다 그래? 순간 속도라 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델타 t가 지극히 짧은 순간에 측정한 평균 속도를 뭐이라 그래? 순간 속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순간 속도라 그래? 속도를 측정하는 그 시간 간격이 그야말로 찰나보다도 더 찰나인 순간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는 표현 대신에 순간 속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했죠.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시간 간격 t는 이코르 1초부터 4초 간격 동안에 평균 속도가 2m/s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간 간격이 매우 지금 작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시간 간격이 2초부터 2.0000000000 계속 가다가 1 그 시간 간격 동안에 평균 속도가 얼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넘다가 번거롭잖아요. 넘다가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시간 t가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원래는 시간 간격이 2초부터 2.0000000001 그 시간 간격 동안에 평균 속도가 얼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줘? 시간이 2초일 때 또는 시각이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시각이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이다 그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적에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2초부터 2.000000 계속 나가가지고 1 그 시간 간격 동안에 변이가 얼마만큼 변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순간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미분법을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있죠. 원래 델타 t분의 델타 r 이것이 평균 속도라고 했어. 평균 속도이긴 평균 속도이되 이때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에 측정한 이 평균 속도를 우리가 뭐이라 한다고 했어? 순간 속도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 짝대기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요 정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미분법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dr dt 이렇게 되어지죠. 즉 dt분의 dr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벡터를 시간 t로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 순간 속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를 어떻게 시간 t로 미분을 해가지고 순간 속도를 구해내는 하는 것은 앞으로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할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발생한 변이, 즉 델타 t분의 델타 r, 그것을 평균 속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순간 속도는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거의 찰나, 즉 시간 간격을 거의 찰나로 놨을 때 그때의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순간 속도를 얘기를 할 적에는 t는 이코로 몇 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t는 이코로 만약에 5초일 때 순간 속도가 4m/s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시간 t는 5초부터 5.00000000001초 그 사이에 발생한 변이를 그 시간으로 나눠줬을 때 그 비율을 보면은 1초에 약 4m를 가는 정도의 비율이더라, 그 말이야. 아시겠지요? 보통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말로 오면 한 3, 4분이면 끝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이유는 이것들을 처음에 공부하는 순간부터 자세히 기초를 닦아놓고 가야 나중에 물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몽땅 할애해 가면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